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직후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X에 트럼프와 함께 있는 사진과 노브스 오르도 세클로룸이란 문장을 올렸죠. 아시겠지만 노브스 오르도 세클로룸은 1달러짜리 지폐의 뒷면에도 새겨져 있죠. 이렇게. 노브스 오르도 세클로룸은 라틴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뉴 월드 오더죠. 음.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가 어떤 사람인지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언제 삭제될지는 모르겠지만, 머스크의 X 가시면 아직까지 올려져 있으니까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댓글에다 머스크 X 링크 걸어 놓을게요. 머스크의 노브스 오르도 세클로룸 트윗에 화답하듯 도널드 트럼프는 7일에 수지 와일즈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죠. 수지 와일즈는 화일자를 비롯한 대형 제약사의 로비스트로이란 사람이죠. 트럼프가 이런 사람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코땡땡 때 워프스피드 작전으로 mRNA 하얀 신발을 긴급 승인해준 사람이 트럼프니까요. 트럼프는 여러 차례 자신이 코땡땡 하얀 신발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했었죠.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도록 작동했던 방식, 그러니까 미리 솔루션을 계획해 놓고 대중들이 그 솔루션을 선택하도록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설명했던 영상을 뒤에다 붙이려고 하는데, 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얘네들은 이런 방식으로 할 거라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다 얘기했어요. 이 뒤에다 붙일 영상에서 소개할 록펠러 브라더스 펀드 보고서도 그런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해요. 1956년 록펠러 브라더스 펀드가 진행한 특별 연구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헨리 키신저가 책임자로 이끌었던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1961년 발간된 보고서 미국을 위한 전망이에요. 이 보고서 미국을 위한 전망에는 글로벌 금융 세력 일루미나티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세계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그러니까 뉴 월드 오더를 수립하기 위한 행동 계획이 담겨 있어요.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새로운 세계 질서가 탄생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유나이티드 네이션, 유엔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탄생했으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제 이 보고서는 개별 국가들이 유엔이나 WHO 같은 국제 기구의 주권을 넘겨줄 동기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국가들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면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연합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 주권 국가들이 유엔이나 WHO가 요구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점점 더 어려운 문제들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소리죠. 뭐 쉽게 예를 들면 이제 코땡땡 같은 거, 그런 어떤 문제들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소리죠. 근데 이렇게 개별 주권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개별 국가를 넘어서는 국제 기구의 권한이 커지고, 그렇게 점점 더 파워가 세지고 권위가 커지는 국제 기구의 아래 지역 기관들이 구성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어떤 힘이 세지고 권위가 커지는 뭐 UN이나 WHO 이런 국제 기구 아래 지역 기관들이 구성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지역 기관은 EU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유럽 연합 같은.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개별 주권 국가가 아니라 어떤 다양한 주권 국가들 하나로 이제 통합되는 연합체죠, 일종의. 이런 게 이제 탄생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그렇게 말했는데, 이건 이제 2009년에 유엔이 발표한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 리포트에 나오는 세계를 10개의 권역으로 나눈 지도 이미지인데, 재밌는 게,
그 브릭스 국가들,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다섯 나라가 전 세계를 10개로 나눈 권역 중 5개 권역의 각각 중심 국가예요. 어, 남미는 브라질, 구소련 영역은 러시아, 동아시아는 중국, 서남아시아는 인도, 아프리카는 남아공이 중심 국가인데 이 5개 권역을 이 5개 국가들이 각각 중심 국가로 통합되면 이미 이제 유럽은 그 EU, 유럽연합으로 통합되어 있고, 뭐 북미는 북미라고 해봤자 미국, 캐나다 뭐 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북미도 실제적으로 많이 통합이 된 상황이고, EU, 유럽은 이미 통합이 됐는데 아프리카는 남아공 중심으로, 남미는 브라질 중심으로, 구소련은 러시아 중심으로, 동아시아는 중국 중심으로, 서남아시아는 인도 중심 이렇게 통합되면 전 세계가 10개의 권역으로 통합되는 그림이 상당히 많이 달성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록펠러 브라더스 펀드가 발행한 보고서에서는 세계를 10개의 권역으로 통합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게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방법이 자유무역 협정이나 유럽연합의 전신이었던 유럽 경제 공동체 같은 방식으로 세계를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 보고서에서는 얘기를 해요. 이 보고서가 이제 나온 게 1961년이니까 특히 유럽은 이 보고서에서 전망한 대로 착착착 진행돼서 경제 통합이 이루어졌고 EEC였죠 그때는. 그게 이제 EU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정치 통합도 상당 부분 달성됐죠. 보고서가 나온 지 60년 정도 지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개별 주권 국가가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발생시켜서 국제기구, 그러니까 이 UN이나 WHO 같은 국제기구의 힘과 권위를 상승시켜라. 그리고 그런 국제기구 아래 EU, 유럽연합 같은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런 어떤 통합된 10개의 경제 공동체, 10개의 권역으로 세계를 통합해라.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어떤 세계 정부, 뉴 월드 오더를 수립해라. 이런 소리인데, 이게 실제로 이제 얘네들이 그리고 있는 세계 정부의 청사진이에요. 이 방식은 성경의 예언과도 일치하죠. 그러니까 10개의 뿔, 세계가 10개의 권역으로 통합될 거라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과도 일치하는 방식이고, 여기서 이제 푸틴이 2007년 2월에 뮌헨 안보정책회의에서 했던 연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연설을 따라가면 그 일루미나티의 변증법, 그러니까 세계 질서의 정반, 합이 나타나요. 이 연설에서 푸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당극 질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당극 체제, 미국의 일방주의,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당극 질서가. 이 당극 질서라는 개념입니다. 일방적이고 빈번한 불법 행위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새로운 인류의 비극을 일으켰고 새로운 긴장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중심의 일방주의, 당극 체제, 이걸 이제 비판한 건데, 계속해서 더 인용하면, 오늘날 우리는 국제관계에서 거의 억제되지 않는 무력, 즉 군사력의 과잉 사용을 목격하고 있으며 그 무력은 세계를 영구적인 분쟁의 심연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경멸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강요하는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정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좋아합니까? 누가 이것을 기뻐합니까? 푸틴이 이렇게 이제 연설에서 말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문제를 소개하는 거죠. 문제를.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미국의 일방적인 질서, 당극 체제, 미국이 자신의 일방적인 질서를 강요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날뛰고 있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 부과하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정책을 봐라. 대표적으로 이제 뭐 동성애, LGBTQ, 트랜스젠더 이런 거죠. 누가 이걸 좋아하냐? 이렇게 말해요. 푸틴은. 뭐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푸틴이 솔루션을 제시해요. 브릭스, 다극화, UN 같은 솔루션을. 어, 푸틴의 연설을 좀 더 인용하면 인도와 중국 같은 국가들은 구매력 평가로 측정한 GDP를 합치면 이미 미국보다 더 큽니다. 브릭스 국가들의 GDP도 EU의 누적 GDP를 능가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격차는 앞으로 더 커질
참고로 이제 그 브릭스란 용어는 골드만삭스가 만들었죠. 어, 이 기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이제 이 브릭스란 용어는 2001년에 당시 골드만삭스 회장이었던 짐 오닐이 처음으로 만든 용어인데,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금융자본이 야, 니네들 모여서 이거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던진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잘 진행이 안 되다가, 최근 들어서, 좀 잘 굴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브릭스라는 개념 자체를 골드만삭스가 만들었다. 그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푸틴의 연설로 돌아와서 계속 인용할게요. 저는 최후의 수단으로 군사력 사용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메커니즘은 UN 헌장이라고 확신합니다. 무력 사용은 유엔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정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유엔이 진정으로 국제사회의 힘을 결집시키고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진정으로 대응할 수 있을 때 상황은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푸틴이 이제 이렇게 연설했어요. 이 연설에서 펼쳐진 변증법을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들은 아까 그 록펠러의 보고서에도 언급됐듯 유엔이나 WHO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신세계 질서, 체제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세계를 재편하는 데 온갖 더러운 일을 하도록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의 범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에서 미국이 벌인 부도덕한 군사적 개입이 대표적인 사례다. 글로벌리스트들은 그런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그들 자신이나 유엔이 아닌 미국이라는 국가에 돌리고 있다. 동시에 브릭스를 국제사회의 힘을 진정으로 단결시키고 여러 나라들의 사건에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세력으로 제시한다. 브릭스는 폭주하는 미국의 단극 체제로부터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영웅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도덕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폭주, 이게 이제 정, 그리고 그에 대한 대항마 브릭스의 부상, 이게 반, 그리고 그 결과 도출되는 다극화되고 지역 강국들로 통합된 국제기구 중심의 새로운 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 합. 이렇게 이제 정반합, 이런 그림으로 저들이 그리고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의 뭐 가설이죠. 가능성 있는 가설. 록펠러 브라더스 펀드의 보고서 미국을 위한 전망. 이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던 헨리 키신저와 함께 웃고 있는 푸틴의 사진인데요. 이 두 사람은 꽤 친했었죠. 이 사진은 이제 그 2000년대 초반 젊은 시절의 푸틴이, 그러니까 대통령 뭐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푸틴이 키신저랑 만난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은 2007년 7월에 둘이 만난 사진이고, 그리고 이 사진은 2012년 1월에 만난 사진이에요. 2012년 1월에 만난 사진이고, 이 사진은 2017년 7월에 만난 사진이에요. 이 두 사람이 꽤나 자주 만났죠. 그리고 이 사진은 카발라를 연구하는 차바드 랍비, 레비 셈토프와 헨리 키신저가 함께 있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은 카발라를 연구하는 차바드 랍비, 베렐 라자와 푸틴이 함께 있는 사진이고, 뭐 베렐 라자랑 뭐 푸틴은 제가 뭐 여러 차례 채널을 통해서 소개했죠.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카발라를 연구하는 차바드 랍비, 베렐 라자와 얼마 전 죽은 제이콥 로스차일드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5대 로스차일드 남작이 된 넷 로스차일드가 함께 있는 사진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거, 그 옥스퍼드 차바드 하우스에서, 그것도 제가 영상으로 소개했죠. 그러니까 헨리 키신저와 푸틴, 로스차일드 모두 카발라를 연구하는 차바드 랍비와 함께 있죠. 재밌죠.
이 글로벌리스트들은 심리학의 대가예요. 이들은 이제 뭐 그 대중 심리학, 뭐 그 집단 심리학 이런 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고 이런 어떤 군중 심리학, 대중 심리학의 대가인데 이 프로이드의 심리학이나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학 둘 다 공이 카발라의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죠. 이건 뭐 이제 어느 정도 밝혀진 사실이고, 그러니까 프로이드나 칼 구스타프 융 모두 카발라 그들의 자신들의 심리학을 발전시킬 때 카발라의 영향을 받았다. 그게 다 이제 이건 어떤 그 연구로 밝혀진 사실인데, 이런 어떤 글로벌리스트들이 심리학을 사용해서 대중들을 컨트롤하는데 그런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다 카발라랑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리스트들은 분명히 어떤 그 전 세계 사람들의 열망,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바라는 것들을 고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지금 그 당극 체제, 어떤 폭주하고 있는 신식민주의, 이런 어떤 부도덕한 군사력 개입, 이런 미국의 뭐 군사뿐만 아니죠. 경제 제재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어떤 전 세계인의 열망을 글로벌리스트들은 알고 있고 이용하려고 해요. 브릭스가 만들어지고 신세계 질서가 다극화된 방식으로 설계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세계에 억압받는 민족들이 함께 뭉쳐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당극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양으로 사태가 전개되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극화된 신세계 질서가 당극 체제의 억압에 대한 세계인의 최종적인 승리이자 더 나은 세상으로의 진입으로 보이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는 이전보다 더 강화된 예속의 시작이며 대부분의 세계인들이 노예 상태로 추락하게 되는 것을 뜻하죠. 그러니까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처럼 제시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적어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부패한 자들이 패배하고 제3차 세계대전이 멈추고 모든 지역 분쟁이 종식되고 빈곤이 완화되고 부채가 탕감되고 비밀이 밝혀진 것처럼 보일 거예요. 적어도 처음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대중은 기쁨에 압도돼서 기꺼이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게 될 거고. 이것이 바로 문제, 반응, 해결책이 변증법적으로 정반합으로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의도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변증법적으로 일하는 게 얘네들이 이제 잘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최종적인 결과, 뉴 월드 오더를 도출하기 위한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 무서워하고 어떤 두려워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는 것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존하게 되면 그때는 자신들이 진짜로 하고자 했던 일을 할 것이다.